사라는 긴 생머리를 평생 고수한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스웨덴에서 자란 평범한 스웨덴 사람이다. 아니, 잘 생각해보니 그렇게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비상한 머리의 소지자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녀가 스웨덴에서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아니 대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대학교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자신의 전공을 얘기한 적도 없고 자신의 고향은 물론 과거 직장 얘기도 우리들에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쨌든 내가 아는 것은,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그녀가 4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유람선을 타고 에스토니아로 휴가를 갔던 도중 호텔 바에서 만난 한 미국 남자와 결혼을 했고 45세가 넘어서 첫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녀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서 임신차 6개월이 되던 때 일의 강도를 줄일 필요가 있어서 일주일에 3일하고 반나절만, 즉 65%만 근무를 하게 될 때쯤 나는 그녀와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한 미팅에 참석해서 우연히 커피 타임 때 잠깐 인사 겸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내가 그녀의 발언에 조금 놀랐던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건 바로 사라가 처음 보는 나에게 했던 말 때문이었다. 내가 물었었다. 애기 출산일이 언제쯤이냐고. 애기 낳고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간 가질 예정이냐 등등 스웨덴 직장에서 동료 간 나눌 수 있는 지극히 거칠애적인 질문들이었는데 그녀는 정말 충격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애기 낳고 나면 절대로 다시 복귀 안 할 거야. 나는 내가 이 말을 잘못 들었나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계속 이어져 갔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일이 힘들어서 다시 복귀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했던 생각은 두 가지였다. 이렇게 그녀가 나에게 솔직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를 아주 신뢰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나랑 알지 않으니까 언제 다시 나를 만나게 될 일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쉽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가 보다. 이 일로 나는 사라를 뚜렷이 기억할 수 있었고 그 뒤로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을 통해 나는 그녀가 아이를 낳고 난 뒤 약 1년 반 이상이 한참이나 지나고 나서야 직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고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잠시 그 옛날의 기억을 떠올렸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게 다 그러려니 했다. 많은 스웨덴 부모들이 그러하듯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이직 활동을 수없이 한다. 하지만 사라는 이직 활동을 수없이 했었지만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던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의 직장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바꿔먹고 다시 돌아왔던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나는 그녀와 같은 프로젝트로 만날 일이 생겼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그녀가 이전부터 하고 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녀가 개인 사정이 생겨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어 약 6개월가량만 맡아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회사에서 내 직속 상사는 물론 주변 동료들이 나를 추천해 줬던 것이다. 나는 얼떨결에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당장 내가 맡은 일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딱 6개월가량만 책임지면 된다는 말에 그냥 오케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차피 이 일로 내가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적임자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았다라는 대목이 그냥 뿅 같다고나 할까. 그 이후로 사라는 나에게 꽤 자주 연락을 했다. 모든 자료를 나에게 넘기고 하면서 그녀는 너무나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부탁을 했다. 그녀의 부드러움과 상냥함, 이 모든 것이 나를 감동시켰다. 그녀는 정말 좋은 동료였다. 나는 그녀가 지금까지 맡아서 담당했던 과거 모든 자료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그녀의 업무 능력과 분석 능력이 감탄했다. 꽤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였다. 또 무엇보다도 실수 없이 정말 꼼꼼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였다. 나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맡고 일을 진행하며 주변 사람들은 물론 회의 시간에 사라의 이러한 면을 드러내며 사라에 대해 좋은 말을 자주 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이 사람 건너 사라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기회에 사라는 나에게 어느 날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자신의 노력이 좋게 평가받게 되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2달쯤 지난 뒤 나는 그녀에게서 메일 한 통을 받게 된다. 그녀의 이 메일을 받은 사람은 나를 비롯하여 3명이 더 있었다. 메일 내용이 주는 뉘앙스는 내가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라가 감독하고 나에게 지시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사라가 업무 지시를 나에게 내리고 모든 계획과 감독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나는 사라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지시대로 행동하고 진행하는 그런 꼬봉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었다. 사라가 이 일을 그만둔 지가 언제인데 갑자기 이런 글을 나에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이 여자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싶었다. 자기는 이 프로젝트를 나한테 맡기고 휴가 다니고 회사에서 커피타임 커피 다 마시고 할 때 나는 내 업무 이외에 엑스트라로 맡겨진 이 일로 인해 내 기본 업무도 보고 이 일도 해야 했기에 100%, 120%, 140%까지 일을 하며 화장실 갈 시간들도 줄이고 점심도 책상 앞에서 빵 조각 몇 개 뱃속에 쑤셔 넣어가며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와 이게 어느 나라 법이냐. 분하고 억울해서 이걸 그냥 팍 하다가 차분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모든 게 내 잘못이 된다. 잘못은 분명 그녀가 했는데 화내지 말고 침착. 그리고 또 침착. 심호흡을 하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내가 어떻게 답변을 보내고 이 상황을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메일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그녀를 평가하는지 갈리는 이 중요한 순간에 나는 드디어 메일 답변을 보냈다. 고급의 프로페셔널한 스웨덴어를 구사하며 또 간결하고 정확하게 썼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또 그녀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정보와 대답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써서 보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아주 기분 좋고 상쾌한 저음의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Hej Sara, stör dig? Eller ska jag ringa dig
말뜻이 야나래? 이 말뜻은 안녕 사라. 어때? 내 전화가 당신이 지금 업무를 방해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조금 후에 전화할까? 그랬더니 당황해하는 목소리로 조금 더듬거리며 헛기침을 계속하며 설아가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내가 지금 막 메일 답변을 보냈는데 읽어보았니? 아직 못 읽어봤다면 내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말해줄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내심 생각했다. 내가 너에게 이 메일을 보낸 지가 언젠데 네가 아직 안 읽었다면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라의 대답은 좀 가관이었다. 지금 내 컴퓨터가 얼었는지 스톱이 되어서 버튼을 눌러도 말을 듣지가 않아. 잠깐 지금 내 컴퓨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내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네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그녀는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한 내 대답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즉 그녀는 내 답이 필요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메일을 통해 나한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나를 누르고 싶었거나 아니면 그 메일을 받았던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 설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거나 아니면 나의 존재감에 두려움을 느꼈거나 아니면 나의 실패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고 너무나도 일을 잘 해내니까 질투심이 나서 그랬거나 그럼에도 나는 그녀에게 서운함을 보이지 않고 정겹게 얘기를 계속해 나갔다. 보통의 상식이 있는 어른들이 그러하듯이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다. 요새 바쁘지? 하고 그리고 나도 요새 한참 바쁘다고 말을 했다. 그런데 서라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내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인사도 없이 내 메일 답변과 이 전화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도중에 전화를 딱 하고 끊어버렸다. 그날 내 전화를 무례하게 도중에 끊어버린 서라는 그 일이 있은 뒤 한 2주 뒤에 회사에서 아주 높은 자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받았던 옛날 자신이 타던 차도 더 값비싼 차로 바꿀 수 있는 큰 영광을 받게 되었다.